음?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오늘은 올 하반기, 그러니까 9월에 새롭게 출시될 애플의 아이폰 17 루머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아이폰은 매년 9월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루머가 그 전에 나오는데 아직까지 조금 초기라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어떤 스펙과 디자인을 가질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후면 디자인입니다. 아이폰 10이 출시될 때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그 이후 현재 8년까지 카메라 3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왔죠. 지금 가지고 있는 트리플 카메라 디자인, 그게 아이폰 11 프로부터인가? 그때 출시했거든요. 그럼 6년 만에 카메라 3 디자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번 디자인의 큰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에 이게 루머로 나왔을 때는 야 설마 저렇게 나오겠어 했거든요. 근데 점점 나오는 구체적인 소식이 들리면 들릴수록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 디자인의 포인트가 뭐냐면 상단에 가로로 길쭉한 카메라 3 디자인을 가진 거예요. 이게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걸까요? 중국 내수용에서 출시되는 거 봐요. 카메라 3 디자인이 기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 왜 그렇게 선호하냐고 물어보니까 중국은 큰 디자인을 좋아하네, 큰 거를. 특히 중국에서 애플 판매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을 좀 겨냥해서 디자인을 바뀌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이제 최근 보면 캐드 도면 디자인이 유출되었어요. 이걸 보면 이제 특이하게 17은 16과 동일한 카메라 3 디자인이지만 나머지는 상단 가로로 모두 길쭉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이제 최근 프로용 사출 몰드 같은 CNC 가공 부품도 유출되었거든요. 요걸 봐도 비슷한 렌즈 디자인과 플래시 위치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번에 프로맥스의 두께가 조금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기존에 8.25mm에서 8.725mm로 이제 조금 더 두꺼워지거든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배터리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좀 더 두꺼워진다고 해요. 추가로 나온 17 시리즈 몰드 더미를 봐도 프로맥스의 두께가 조금 더 증가되어 있고 대체로 17은 16과 카메라 3 디자인에 나머지는 모두 길쭉한 카메라 3 디자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3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디자인이 되어서 마감까지 잘 나온다면 그래도 꽤 괜찮지 않을까. 카메라 3 디자인이 진짜 애플은 막 6년, 8년 동안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식상해서 한 번쯤 바꿔주면 좋을 때가 되긴 했어요. 또 하나의 루머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는 이미지처럼 뒷판의 반은 유리로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른 유출된 캐드 렌더링을 봐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구체적인 루머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다를 수도 있다. 근데 그래도 유리 없이 원턴으로 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약간은 뭔가 이제 투턴으로 되는 것도 나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재밌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부터 무게를 감량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티타늄 프레임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번 17 시리즈의 프로 시리즈는 알루미늄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프로 시리즈는 스테인리스 스틸, 일반 시리즈는 알루미늄으로 썼는데 프로가 티타늄으로 갔다가 일반 시리즈랑 동일하게 알루미늄으로 가는 거죠. 진짜라면 배터리를 조금 더 늘리고 점점 더 무거워지는 프로 시리즈의 무게를 감량하기 위해서 일반 시리즈처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스피커 그릴 디자인도 양쪽 모두 대치형으로 좀 달라졌고요. 이렇게 스피커 디자인이 바뀌면 내부에 있는 스피커 품질도 바뀌려나요? 진짜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뀐다면 이 고급감을 어떻게 살릴지가 궁금해요. 만약 티타늄 그대로 사용한다면 무게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요. 자, 사실 많은 분들이 다른 루머보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모델 아이폰 17 에어입니다. 삼성도 갤럭시 엣지 출시를 앞두고 있고 2025년은 이렇게 이제 슬림, 엣지 요 모델이 특별한 모델로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많이 팔릴 모델은 아니긴 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슬림한 라인이니까 더 주목을 한다랄까요? 갤럭시이건 아이폰이건 항상 가장 판매량이 적은 모델이 플러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제조사는 요거를 없애고 더 슬림해서 특화된 모델로 바꾸는 것이고요. 아무튼 아이폰에서 새롭게 플러스를 대체될 에어 모델 얼마나 얇냐면 지금까지 나온 루머로는 거의 6mm 이하대로 많은 곳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폰이 이때까지 출시될 라인업 중에서 가장 얇을 거예요. 심지어 이제 최근 X를 통해 모검으로 보이는 이제 수치를 보더라도 대략 5.5mm 정도로 보여요. 이것도 어느 정도로 얇냐면 최근에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13인치가 엄청 얇아서 거의 부러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그게 5.1mm예요. 5.1mm. 아무튼 이렇게 얇아지더라도 카메라 3의 디자인은 카메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두꺼워질 거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추정된 렌더링을 보잖아요. 카메라 3 디자인만큼은 17 에어가 가장 좋아 보여요. 프로처럼 가로로 길쭉한 섬이거든요. 근데 싱글 카메라 탑재로 가장 귀엽고 깔끔해 보이는 디자인이죠. 대체로 보면 이제 17 시리즈의 룩이 어떻냐면 카메라는 왼쪽, 플래시와 마이크는 오른쪽 이렇게 배치를 하고 중앙만 비어있는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이 주력으로 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얇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듀얼 카메라나 트리플 카메라가 아니라 싱글 카메라가 탑재된다는 것. 아마 아이폰 16E처럼 단일 카메라로 써보니까 애플에서 요즘 밀고 있는 4,800만 화소 카메라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대신 이제 16E는 이제 센서 크기가 진짜 작았거든요. 근데 17은 이름에서도 17을 쓰는 만큼
센서 크기는 그래도 17 일반의 광각 사이즈는 되겠죠? 대신 부정적인 루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얇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피커는 단일 스피커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요즘 시대에 단일 스피커는 좀... 그리고 심카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eSIM으로 대체하는 건데 요거는 이미 아이패드 셀룰러 모델은 다 eSIM으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되게 높다. 또 이제 최근에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마크 거번에 의하면 USB Type-C 포트를 없앤 포트리스로 만들 거라는 썰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6.6인치 최근 양산 모델에서는 C타입이 그대로 탑재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C타입을 강제로 탑재한 것도 유럽 때문이기 때문에 빼는 건 아직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고밀도 배터리 셀이 탑재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같은 부피 대비 조금은 더 고용량이 들어갈 거예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앞서 말한 것처럼 6.6인치로 추정되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나 애플의 A19 그리고 모뎀은 16기에 들어간 C1 모뎀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마 가격은 이제 플러스로 대체하는 만큼 플러스에 맞추겠죠? 걱정되는 건 이만큼 얇으면 이게 휘어질까 요것에 대한 강성이 문제인데 어떤 곳에선 알루미늄과 티타늄을 섞어 쓰면서 요거를 맞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요거는 실제로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성능에 관해서도 이제 루머가 조금 있습니다. 당연히 17 시리즈는 애플의 A19 칩을 탑재할 거고요. 요것도 이제 17과 17 에어는 일반이고 프로는 프로로 붙인 칩이 탑재되겠죠. 여기서도 좋은 소식은 애플의 17 프로, 17 프로 맥스에서 최초로 증기 챔버 냉각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른 스마트폰에서 많이 봤던 베이퍼 챔버가 탑재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애플은 따로 쿨링 시스템 없이 프레임으로 열을 분산시키면서 발열을 해소해 왔어요. 근데 이것도 프레서가 빨라지고 특히 카메라에서 연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열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애플도 베이퍼 챔버를 이제는 넣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또 프로 시리즈만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보니까 무게 감량 때문에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바꾼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이렇게 무게를 증가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베이퍼 챔버이기 때문에 티타늄 프레임으로 무게를 버티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한 밍치고에 의하면 자체 설계한 와이파이 칩이 들어간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건 모든 모델이 아니라 일부 모델에서만 탑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카메라는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루머가 많진 않아요. 찾아보니 전면을 17 시리즈 모두 이번에 모두 다 24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하고 그나마 17 프로에서 영상 촬영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추정하기로 초광각이랑 광각 카메라는 그대로 가고 망원 카메라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프로에서는 모두 이제 초광각, 광각 모두 이제 지금 4,800만 화소가 되었기 때문에 망원도 이제 4,800만을 넣으면서 전체 4,800만 라인으로 맞추지 않을까. 솔직히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는 좀 과도기 시장이 오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더 좋게 화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센서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이제는 이 폼팩트 안에서는 한계가 왔거든요. 아니면 카메라 섬이 더 커지거나 무게가 증가하거나 비용이 증가하거나 이러한 요소를 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대신 요즘은 AI가 발전하는 만큼 카메라 후처리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제조사들이 하드웨어적인 변화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후보적으로 하는 요쪽의 개선폭이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것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애플이 17 시리즈에도 여전히 일반 라인업은 60Hz를 넣어줄 것인가. 국내나 국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품사들에 관한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이제 유추가 가능했거든요. 요 기사를 보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올 하반기에 출시할 아이폰 17 시리즈 4종 중 3종에 필요한 OLED를 납품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17 시리즈는 처음으로 4종 모두 LTPO라는 기술을 사용한 패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봐봐요. 여기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폰 16 시리즈는 프로 시리즈만 LTPO를 사용하고 일반 라인업은 LTPS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지진이 올 수 있죠. 야, 그게 뭔데? 분명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차이가 있거든요. LTPO는 전력 소비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주 사율을 쓰기 좋다는 것. 또한 LTPS는 가변 주사율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LTPO는 1Hz부터 120Hz까지 가변 주사율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LTPO가 비싸다는 것. 근데 이 LTPO를 일반 라인업에도 넣는다? 그럼 이번 시리즈는 고주사율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요? 대신 만약에 일반 시리즈에 넣더라도 AOD를 빼거나 90Hz로 제한하거나 분명히 애플이라면 여기서 제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나머지는 이제 곧 출시될 iOS 19 디자인도 풀 체인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이제 곧 진행될 이제 WWDC 2025에서 이제 바뀔 건데 비전 프로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디자인으로 바뀔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또한 이제
맥루머스에 의하면 17%의 7.5W 역방향 무선 충전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에어팟이나 애플워치를 뭐 역방향으로 아이폰에서 충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실제로 그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정품 있잖아요. 그거는 역충전이 이미 가능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17 루머 중 가장 좀 신뢰할 만한 소스들을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딱 지금 시기가 새로 사기엔 6개월 뒤에 나오고 또 지금 사기에는 6개월 전에 출시했고, 저라면 그래도 지금은 사기에 괜찮지 않을까, 할인을 한다면. 왜냐면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아이폰 17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요. 진짜 애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새로운 아이폰 17 구매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루머를 종합해봤고, 물론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나마 신뢰할 만한 것들을 종합해봤다. 카메라 섬 디자인 바뀌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보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가격만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요.